자, 일단 미국 시장 그래도 잠깐 얘기 좀 짚어봐야겠죠. 네네. 일단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좋게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 앞으로의 향후 글로벌 경기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소비. 지갑을 닫느냐 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라는 소식이 미국 시장 상승을 좀 이끌었던 것 같고요. 이게 뭐 수치가 엄청나게 막 늘어난 건 아닙니다.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1% 늘어났고요. 전문가 예상치 0.9% 증가로 좀 웃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생각보다는 우리가 아주 그렇게 과하게 지갑을 닫지 않고 일정 부분의 어떤 소비는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거는 좀 고무적이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고무적이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레이트 스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월초만 하더라도 사실은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로 줄을 이뤘었어요. 1% 금리 인상이 거의 이 확률이 90%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연준의 의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1% 하나, 0.75% 더 계속 하나, 0.5% 계속 하나 별 차이 없다. 그리고 최근 나온 어떤 지표들이 뭐 CPI 빼고는 굉장히 조금은 고무적인 어떤 지표 상태가 나오면서 이 0.75% 올리는 것에 대한 어떤 지지가 좀 더 많아지면서 시장에 좀 안도감이 좀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전환 3.5에서 4% 정도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블러드 총재가 2.25%를 좀 더 올리면서 올해 말까지 3.75에서 4%까지인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수치 범위까지 가야지.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도 마찬가지죠. 그 정도가 돼야 사실은 추가로 이제 뭔가 정책적으로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4번에서 5번 정도의 어떤 충격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다 끝나고 나서 뭐 시장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한 3% 정도 때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번 정도만 더 올리면 될 것 같아요. 한 3번 정도만 더 올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시장의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지 않고 변동성이 조금씩 더 완화되면서 이 추세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모양새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가 사실은 우리가 주식을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찾아놨던 종목들을 이제는 매수의 관점으로 좀 다시 살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올라간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상황으로 좀 펼쳐지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제가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아직 4번에서 5번 정도는 더 올려야 됩니다. 기준금리가 여유가 생기려면. 그러면 그때마다 무슨 변고가 있을 거고, 시장의 어떤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긍정적인 기류를 랠리의 상황으로 연결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회가 됐었을 때는 조금씩 현금을 만들어보는 계기로 좀 삼아 놓으시고, 다시 한번 충격이 왔었을 때 그거를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거는 그렇고, 뭐라 그럴까? 일단 이제 한국 시장 그래도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예, 예. 네, 시장 상황을 좀 보면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이런 어떤 약세장, 그리고 약세장에서의 약간의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데드캣 바운스? 네네, 이런 장에서 네네, 맞습니다.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베어마켓 랠리에서는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수익률이 좀 좋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우리가 개별 종목을 찾아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여유가 없잖아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투자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개별 종목을 하나 찾아가지고 그거를 단기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좀 보유를 했다가 수익 실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중간중간마다 종목을 몇 개씩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켜보시다가 해보셔도 좋겠지만, 그거를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베어마켓 랠리 이 장세에서 어느 정도 만약에 베어마켓 랠리 또는 썸머 랠리가 8월 달까지 조금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굳이 시장에서 뭔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좀 진득하게 기다려 보시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들
가지고 계시는 것들 어느 정도 올라왔었을 때는 윗단에서 조금은 잘라내서 다시 한번 빠졌었을 때 밑에서 평단을 낮추는 작업들,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해 놓으셔야지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마치 끝나고 나서 인플레가 어느 정도, 저는 잡힌다는 생각은 안 해요. 항상 인플레가 바로 툭툭툭 떨어지는 잡히는 구간이 아니라 2, 3개월 또는 3, 4개월 정도 이 플랫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게 바닥의 신호거든요. 진짜 바닥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준비하는 시간을 항상 좀 가져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현금, 보통 이제 20%, 30% 정도 20%, 30% 정도 얘기하죠. 네. 네네. 그러니까 좀 올랐을 때, 이번 기회에 좀 올랐을 때 이제 들고 있는 거, 이제 다들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손해 본 게 얼마인데 30%, 있어요. 40%, 네, 50%인데 네, 어떻게 네. 파냐? 그거를 그러던데 다 손절하는 게 아니라 20% 정도만 네네. 네, 해서 현금을 들고 있다가 그렇죠. 네. 이제 정말 바닥이다. 근데 사람이 그거에 대한 이 시계열을 다 알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게 확신이 들고 해볼 텐데 그렇죠. 내가 현금을 들고 있어도 바닥이 언제지 내가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들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도 가지고 있으셔야지만이 기회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내가 만약에 뭐 15,000원에 팔았는데 이게 12,000원 간다 한들 12,000원이 이 13,000원 가고 15,000원 가지는 않을 시장인 거는 분명히 느끼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게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서는 일부라도 조금은 현금을 챙기시는 전략을 가져가셔 오시면 다시 한번 변동이 생겼을 때 마음속으로 씩 웃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괴로워할 때. 그때가 정말로 또 한 번 평단을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생겼을 때 내가 수익을 빠르게 챙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걸 해볼 수 있는 여건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니까 그런 생각들을 한 번만이라도 좀 해보시면 두 번, 세 번 할 때는 좀 쉽거든요, 그게. 저 처음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게 저도 그렇죠.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한 번, 두 번 정도 해놓으시면 이게 이제 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눈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건 이제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은 모르고 경험해본 분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확신이랄까 자신이 있는데 경험 안 해본 분들은 막막하죠. 근데 막막하시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조금 뭐 20% 정도를 그런 목표를 한다 하더라도 아니 그냥 계속 버티는 분도 있을 수 버티는 있고. 분도 예.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버티는 분들은 버티시는 것도 저는 찬성해요. 근데 만약 하나 그거에 대한 걸 해보겠다. 그럼 처음에 한 1%, 2% 정도라도 한번 해보시는 손절해보는 거예요. 거. 그래서 네, 현금을 네. 들어보는 거. 그렇죠. 그런 연습을 해보자 이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 연습이라도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속도의 차이예요. 누가 더 나중에 시장이 좋아졌었을 때 랠리가 시작됐었을 때 빨리 수익을 내고 주도주로 갈아탈 수 있는 여유가 먼저 생기느냐거든요. 지금은 주도주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시장이 변했었을 때는 분명히 그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가 나오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 건데 그때 내가 주도주 외의 종목들을 들고 있으면서 본전이 오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고 있다면 만약에 본전이 됐었을 때 주도주로 갈아탈려 했을 때 주도주는 이미 저 위에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빠르게 갈아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내가 다시 한번 뭔가 돈을 버는 역전의 기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냥 이러한 상황에 빠졌을 때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테스트 정도로 하다못해 한 1, 2% 정도라도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을 들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걸로 했을 때 그 수익률. 그렇죠. 요거에 대한 경험을 하나 쌓아 놓으시는 거. 그럼 이제 어차피 이 역사는 반복이니까. 계속 시장은 돌고 돕니다. 네, 시장은 돌고. 다음번에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대처하는 게 좋겠구나. 아마 이제 이 경험이 생기시겠죠. 그렇죠. 자신감이 우리가 생기는 돈을 잃어도 학습 어떤 효과는 얻자 이런 얘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틀리면은 이제 우리를 개미지옥으로 이끌어간 개미 두목이 되는 거죠. 개미지옥으로 끌고 간 개미 두목. 영화 제목 같은데. 저승사자가 되는 거죠. 자, 우리 국내 시장 가운데서 우리 특징 관심 가질 만한 네. 그런 섹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최근에 그 대여급 영화가 줄지어서 좀 개봉을 해요. 제가 지금 화면을 띄워놓고 있는데 그 외계인이라는 영화가 이 타짜의 최동훈 감독이 이제 코믹 이 가족 영화를 좀 만들었는데 1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신선하다고 합니다. 뭐 리뷰를 보니까 뭐 한국형 어벤져스라고 해가지고요. 각각의 어떤 캐릭터들의 세계관이 있고 그 세계관들을 풀어나가면서 내년에 이제 2부까지 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 개봉 예정작을 필두로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한산 용의 출연 저번에 누구죠? 저희 최민식 이 배우가 했던
그거의 이제 후속편인데, 명량의 후속편인데, 박해일 배우가 이제 주연을 해서 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외계인 같은 경우는 덱스터하고 CJ ENM이 동시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특수효과는 덱스터가 대부분 담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산용의 출연 같은 경우는 쇼박스가 제공을 하고, 롯데엔터테인먼트죠. 죄송합니다. 롯데엔터테인먼트가 제공을 하고, 그러면 이제 롯데 쇼핑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산을 정말 기다렸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한산 정말 보고 싶었어요. 롯데엔터테인먼트인데 이제 롯데 쇼핑으로 보면 되겠죠. 같은 계열사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송강호 배우하고 이병헌, 전도연, 이 정말 화려하죠. 김남길 배우까지 해서 이 화려한 비상선언이라는 이 비행기 안에서의 영화는 또 쇼박스가 제공을 합니다. 배급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요. 최근에 그 범죄도시2도 영화 이제 1200만을 기록을 하고, 뭐 마녀2도 200만인가 300만인가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도 한 120만 정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영화 산업 쪽에 이 소비자들이 지갑을 좀 완전히 보복성으로 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OTT 시장에 너무 지친 나머지 극장에서 팝콘 먹으면서 손 잡고 영화 보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 갈망이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아, 극장에서 손잡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연인들, 대부분 이제 젊은 층들도 많이 보잖아요, 영화를. 젊은 층들 위주로. 제가 좀 실수했는데 또. 하여튼 갈수록 우리는 연령대가 좀 있다니까. 부부끼리도 손잡고 보면 되지. 근데 부부끼리 저는 손 잡고 봅니다. 손 잡고 가요? 손 잡고 봅니다. 네. 결혼 몇 년 차? 결혼 지금 10년 넘었습니다. 13년 차 돼가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어떤 그런 영화관의 극장에 대한 어떤 갈망들이 굉장히 좀 계속 좀 크게 좀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맞춰서 유명 이 감독들이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계속해서 이제 개봉 예정에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영화 산업 쪽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덱스터라든지 위직 스튜디오 같은 이 VFX를 담당한 특수효과 관련된 종목들, 물론 이제 실적은 2분기 실적이나 3분기 실적은 그렇게 썩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없지만,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 썸머 랠리, 그러니까 단기 어떤 이 베어마켓 랠리 시장에서 개별 종목군을 좀 찾는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테마성 또는 이슈로 인해서 좀 이 시장 분위기가 좀 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업종 내 분위기가.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배급사 관련해서 또 뭐 CJ ENM이라든지 쇼박스 관련된 종목들도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영우 관련된 A스토리 지속적으로 좀 많이 관심 올랐죠. 있게, 많이 올랐는데도 뭐 지속적으로 조금은 더 이런 어떤 기류를 타고 컨텐츠라든지 영화 산업 관련된 어떤 기류를 타고 좀 더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 지금 난리가 났네. 가족끼리 손잡는 거 아니라고. 주의하겠습니다. 개골님 부부는 손잡는 거 아니야. 주의하겠습니다. 어디서 더워 죽겠는데. 주의하겠습니다. 경아님 더워 죽겠는데 손을 잡어. 주의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한미 통화 스와프 지금 그러니까 달러가 너무나 강세다 보니까 지금 원화 약세,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 혹은 뭐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한미 통화 스와프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거 뭐 신흥국 통화 가치가 올해 초반보다 5% 이상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과연 저는 이 통화 수합을 재개한다라고 해서 국내 환율이 1,200원대, 1,100원대로 다시 떨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대세의 흐름이고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유동성을 좀 시장에 좀 풀었고 통화 완화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미국에 의해서죠.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화를 가지고. 근데 지금 미국에 의해서 그 기축통화 이 달러를 미국에 의해서 회수가 되는 거거든요. 왜? 미국은 그걸 바라고 있어요. 앞서 이제 제가 그 시황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거 좀 잠시만요. 시황에서도 나왔었는데 미국의 수입 물가가 하락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전월 대비해서 조금 낮아졌거든요. 그 수입 물가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수입하는 어떤 물건의 물가가 낮아졌다라는, 가격이 낮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고 계속해서 달러 강세를 바랄 것이거든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통화 수업 한다고 해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이 흐름을 한순간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환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는 좀 판단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국내 외환 보유고도 4,382억 달러입니다. 그 중에 이제 94억 달러 정도 줄었을 뿐이거든요. 감소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뭐 한 4,500 달러에서 94억 달러 감소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크게 그렇게 예전처럼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었을 때처럼 아주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뭐 금융위기 이후에 13년 7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늘어났던 달러 이 외환 보유고 잔액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 정도 수치는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한 수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만한 어떤 외화 유출의 금액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제너드 앨런 미 재무장관이 뭐 방안을 해가지고 통화 수합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통화 수합은 연준에서 진행하는 거지 재무장관이 진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기뜸은 해줄 수 있죠. 내가 가서 파월한테 한번 얘기해볼게. 요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만 재무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쪽 협상자한테 내가 걱정하지 마. 폰 번호 알려줄게.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잖아요. 파월 번호 알려줄게. 말도 안 되는 직접 연락해봐.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통화 수합을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달러는 추가적으로 좀 더 강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 시장이나 또 다른 어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미국이 바라는 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예전처럼 1998년도처럼 국내에 IMF가 온다든지 또는 뭐 태국에 IMF가 온다든지 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중남미라든지 유럽의 한 국가가 무너지는 어떤 또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됐었을 때 오히려 그때가 또 바닥을 한번 논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이 환율의 움직임을 우리가 조금 어디까지 가느냐를 보시면서 좀 활용을 하셔야지, 그게 빠지기를 기대하면서 그게 빠졌었을 때 바닥이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해두고 싶습니다. 네. 근데 참 우리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축통화의 힘은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국의 국력 약화 뭐 이런저런 이야기했지만 이 한 방에 양털 깎이잖아요. 그렇죠. 이 달러의 강세를 통한 세계의 불을 쫙 땡겨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또 역시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이번 기회에 또 한 방에 딱 채워놓고 잠재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재미교포면, 내가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면 적당한 시점 지금 막 투자에 타면 한국에 있는 자산을 지금 사야 될 때지. 20% 그렇죠. 싸게 살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데이터를 좀 보니까 뭐 중국계 자금, 유럽계 자금들은 막 70%씩 작년 대비해가지고 빠져나갔는데 미국 쪽 자금은 40%가 더 들어왔다. 오히려 그렇다. 오히려 그치? 반대로 들어오는. 지금 헐값에 사는 거지 20% 싸게. 그들 입장에서는 훨씬 싸게 사는 거죠. 환율 덕분에. 그러니까 정말 뭐 삼성전자가 됐든 우량주들 정말 싸게 쫙 땡길 수 있는. 그리고 달러는 다시 약세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치, 다시 1,100원대로 가겠지. 다시 1,100원, 1,200원대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 입장에서는 1,300원 또는 1,400원 간다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싸게 들어와서 나중에 워낙 강세 효과까지 또 얻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환율 차이까지 또 노리는 거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신규로 들어오는 어떤 달러 자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시기인 거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요. 네. 참. 여러분들도 대단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국가보다는 또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연준에 대항하면 안 돼요. 맞아요. 연준의 정책에는 절대 대항을 하면 안 돼요. 때로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속였어도 웃게 만들지언정 울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연준의 의도대로 간다. 연준의 의도대로 가는 겁니다.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네, 참 알 수 없네요. 네. 자, 그 외에 또 그다음에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투심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베어마켓 랠리장에서 제가 개별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고 잠깐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투심이 그쪽에서 좀 좋아질 수가 있는데 K니즈 지수가 이번 달에만 한 10%가 올랐습니다. 근데
인수합병 이슈도 있겠지만은 미국의 제약사들의 인수합병 이슈도 있겠지만 국내 바이오 업체들의 어떤 연구개발 결과라든지 셀트리온을 필두로 한 어떤 이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의 실적 상승이 굉장히 조금 눈에 띄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대형 제약사들 중에 뭐 이제 미워도 한미약품이죠. 미워도 한미약품이라든지 관련돼서 몇몇 이 제약바이오 임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보는 종목은 이제 퓨처캠이라는 종목도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관련해 가지고 국내에서 그 좋은 이 임상 결과를 좀 발표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1상, 2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 그렇게 차트가 못생기진 않았어요. 보시면 대부분 뭐 제약바이오 차트들이 지금 막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현재 좀 플랫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은 뭔가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이 종목을 뭐 지금 당장에 매수 진입을 하시라는 것보다는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충분히 이 베어마켓 랠리장에서 우리가 좀 부가적인 수익률을 좀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전제를 좀 지금이 과연 베어마켓 랠리일까 아니면 일시적 반등일까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왜냐하면 베어마켓 랠리라는 거는 그래도 이번에 그 상승이 좀 오랫동안 네. 지속이 될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한 달 정도만 지속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아니 한 달 동안 오른다면 뭐 이게 얼마나 땡큐야. 근데 한 달 땡에 오른다는 게 이게 쫙 이렇게 그 코로나 이렇게 오른다기보다는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변동성이 조금 잦아드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베어마켓 랠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들이 시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금리를 몇 퍼센트 인상할지, CPI는 이만큼 올랐는데 정점을 찍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유가는 하락하고 있으니까,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니까 CPI는 전월이 정점을 찍었을 거라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거고요. 금리는 몇 퍼센트까지 올릴지도 다 알고 있잖아요. 기준금리도 언제까지 올릴지도. 그러면 시장의 대부분의 재료가 노출이 돼 있는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제가 현금을 확보하고 또 한 번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 뭔가 병고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계속 의심을 하는 거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소한 뭐 8월 달에 썸머랠리라도 일부라도 있다고 하면 2,400에서 많게는 2,400 중반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양봉을 막 2%, 3%씩 팍팍팍 띄우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랐다가 빠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종목이 다 하락하고 모든 종목들이 안 좋아지는 극악의 공포의 상황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조금 남지 않았냐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뭐 앞서 말씀드린 아까 영화 배급 관련된 어떤 영화 관련 종목들, 뭐 제작업체라든지 VFX 관련 종목 그리고 또 방금 언급드린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개별 종목만 너무 말씀드리는데 대형주는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준비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어떤 개별 종목들에 대한 관심만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좀 드리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 소개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그 바이오주는 실적에 의해서 펀더멘탈로 이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신 대로 차트, 기술적 분석 이야기하셨듯이 아니면 무슨 어떤 호재, 모멘텀 그래서 만에 하나 한다 해도 비중을 좀 작게 해야 되고 아주 적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도 항상 내 생각과 다르게 그 하락하거나 했을 때는 바로 손절하지 않으면 네네. 금방 몇십 %씩 빠질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은 아예 안 하는 게 맞죠. 왜냐면 여기에서도 여기저기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고수인 분들도 분명히 계셔요. 제가 하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힌트를 드리면 그분들은 또 이제 다 바로바로 흡수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하여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러한 방송들을 통해서 투자의 아이디어 흐름, 그 다음에 좋든 나쁘든 생각하는 종목이나 시황에 대한 그 근거, 이유가 뭘까를 자꾸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기준이나 뷰를 키워나가는 기회로 삼아야지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무리 개미두목이라도. 저 두목이라고 해서 가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